예,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이제 7번째 주차네요. 7주차 수업이고요. 우리 실험으로 치면은, 테스트로 치면은 5번째 주제가 되죠. 우리 전반기랑 후반기로 나누기로 했는데 총 10가지 시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늘이 딱 이제 5번째 전반기 마지막 시험 주제가 될 겁니다. 이 시험 주제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중간 과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중간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시험 주제죠. 크리프 시험입니다. 크리프 시험이고요. 지금 크리프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재료역학 시간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뒤쪽에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보시는 장치가 크리프 시험 장치 중에 하나의 장치입니다. 사실 뭐 인장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리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인장 시험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 시험하는 그 형태가 인장 시험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지, 뭐, 알아보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사실 인장 시험하고는 많이 다르죠. 일단 크리프 테스트도 대부분은 인장으로 시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인장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천천히 잡아당긴다라고는 하지만, 아주 서서히 잡아당긴다고는 하지만 시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단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시간에 파단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프 시험 같은 경우는 장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장 모드긴 한데, 둘 다 인장이긴 한데, 그런데 크리프 시험은 장시간, 최소한 3시간 정도? 3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해서 10,000시간, 공이 하나니까 100만 시간? 아니다. 10,000시간인가? 10만 시간이구나. 예, 10만 시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하중을 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장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당기죠. 그래서 인장시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변형을 가합니다. 지속적인 변형을 가하면서 뭐를 측정을 하냐 하면은 하중을 측정을 하죠. 지속적으로 쭉 변형을 가하면서 하중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무슨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Y축이 스트레스, X축이 스트레인.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나오게 되죠. 하중만 측정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변형량도 측정을 하죠. 근데 메인은 하중을 측정하는 게 메인일 겁니다. 지속적으로 변형을 줘서 강제죠. 이거는 강제로 당긴다는 얘기야. 재료를 강제로 쭉 당겨가지고 그때 하중을 측정을 하는 그러한 실험이 됩니다. 변형된 양도 측정을 하지만 이스텐서 메터로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리프 시험 같은 경우는 장시간 시험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를 가하느냐? 하중을 가합니다. 하중을 인가한다라고 할게요.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해요. 근데 이때 하중은 일정한 하중을 가합니다. 그래서 하중을 일정하게 가하기 위해서 뭐 부력을 변화시킨다든가 뭐 그런 형태의 실험 방법들도 있어요. 지능력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능력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다 공치능력을 가지고 계산할 거기 때문에 예, 이건 관심 없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중을 인가해서 뭘 측정을 할 거냐 하면은 변형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형이 됐는지 이건 당연히 길이 방향이죠. 여기서도 변형량 측정할 때, 그 인장 시험할 때도 변형량 측정을 할 때 길이 방향이잖아요. 길이 방향 스트레인이니까 당연히 이 크리프 시험에서도 길이 방향의 스트레인 값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오는 그래프가 길이 방향 스트레인하고 X축은 타임입니다. 시간에 따른 길이 방향 스트레인 값이 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인장 시험하고 크리프 시험이 둘 다 인장 모드기는 해요. 노멀 스트레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드기는 한데 인장 시험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강제로 잡아당겨서 강제로 변형을 줘서 그때 하중하고 변형량을 측정을 한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찾아내는 거고요. 크리프 시험 같은 경우는 장시간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중을 인가를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일정한 하중을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형량, 길이 변형량을 측정을 해서 스트레인하고
다음에 타임 커브를 찾는 그러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리프라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프라는 현상은요, 어떤 하중을 재료에 가한 후 일정 온도를 장시간 동안 유지한 채 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률이 증가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크리프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말의 순서가 조금 달라졌는데 조금 틀린 것 같긴 한데, 자, 일정 온도가 있습니다. 일정 온도에서 일정 하중을 가해요. 하중을 계속 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게 비록 탄성 구간이라도 비록 이게 탄성 구간에서라도 이렇게 일정 온도에서 일정 하중을 지속해서 가하게 되면은 변형률이라고 할게요. 스트레인이죠. 스트레인이 지속해서 증가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크리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고무줄 같은 거 잡아당긴 상태에서, 고무줄은요 여러분들 탄성이거든요. 탄성 영역이 상당히 길어요. 고무줄은. 그래서 웬만큼 잡아당겨도 수성 변형 거의 안 일어나는 게 고무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무줄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의 원래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얘를 강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당겨서 인장을 시켜서 늘어났어. 그런 다음에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 후. 그러면 얘 그냥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정 하중을 지속적으로 가하면은 스트레인 값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 변형률이 늘어나서 얘 원래 길이가 이 길이인 것처럼 얘는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부르는 거죠. 자, 고정된 와이어의 응력이 방금 설명한 대로 고정된 와이어의 응력이 시간에 따라서 작아지는 현상도 크리프에 속합니다. 왜 시간에 따라서 응력이 작아질까요? 당연히 변형률이 늘어났으니까 응력이 줄어들겠죠. 나는 원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였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대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예, 릴렉세이션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완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왜? 변형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통 온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크리프는요, 온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고온일수록 크리프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고온일수록이요. 크리프는 증가한다. 크리프 현상에서 변형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은 커지는 거예요. 하중만 조금만 가해놓고 일정 시간을 있으면은 스트레인 값이 점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인데, 물론 하중 제거하면은 스트레인 값도 제거됩니다. 없어집니다.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태까지 변형된 게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이상은 늘어나진 않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영향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보통 재료의 경우 상온에서는 크리프 변형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얘 무시하셔도 됩니다. 보통 온도가 낮다라기보다는 상온,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상온에서는 크리프 변형의 크기는 작습니다. 그런데 보통 6점의 절반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실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저온에서 크리프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온에서는 변형에 따라서 가공 경화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변형이 되면은 변형에 저항을 해서 뭐가 된다? 경화가 됩니다. 경화라는 얘기는 딱딱해지는 거죠. 변형에 저항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변형이 살짝 됐다라고 하면 가공 경화가 돼서 스트레인 값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힘만큼은, 이 외부에서 당기는 이 힘은 내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고온에서는요, 가공 경화가 발생을 합니다. 고온에서도. 그런데 회복 연화도 발생해요. 릴렉세이션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변형의 저항이 줄어들겠죠.
형의 저항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크리프라는 현상이 증가하는 거죠. 변형의 저항이 감소하니까 지속적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프라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게 크리프예요. 일정 온도, 일정 하중입니다. 자, 크리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온도도 변하지 않고 하중도 변하지 않는데 변형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크리프라는 현상이고, 이게 저온일 때는 변형이 생기면은 가공 경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형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딱딱해지니까. 근데 고온에서는 가공 경화랑 함께 회복 연화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도. 보통 납이나 주석이나 아연이나 구리 같은 경우,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납하고 주석하고 구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얘네들 이제 많이 사용을 하니까 납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주석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청동 같은 경우가 주석이 들어가 있는 걸 거고요. 구리도 많이 사용하죠. 황동 같은 경우 구리, 신주라고 부르는 구리하고 아연석인가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 텐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도 크리프가 발생을 해요. 중요한 애들이죠, 얘네들. 그래서 동선 같은 거 있잖아요. 동선, 그 전선. 구리 전선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크리프 발생하니까 축하고 늘어져 버려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중해에서 축하고 늘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 얘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철강 등 일반적인 합금 같은 경우는 250도씨 또는 합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450도씨 이상에서는 크리프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트 엔진이라든가 로켓이라든가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가스 터빈이라든가 얘네들 꽤나 고온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고온 상태에서 구동되는 기계 부품에서는 반드시 크리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설계에 반드시 크리프를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설계할 때 열하고요, 진동하고요, 요거 두 개가 가장 설계할 때 까먹고 설계해서 망하기 쉬운 요소예요. 그 중에서 열은 열 팽창 때문에 망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프 때문에 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런 크리프 같은 거 잘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이런 현상을 크리프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크리프 시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엄청 한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대. 자, 정의는 크리프 시험은요, 일정 온도 중요하죠. 재료의 일정 하중 중요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요하죠. 일정 온도하고 일정 하중을 가하면서 시험편이 파단될 때까지 뭘 측정하는 거야? 시간하고 변형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타임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 변형량을 측정을 하는 것, 원래 변형량이 아니라 변형률이죠.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하는 것은 변형량을 측정을 해서 이것으로부터 변형률을 찾는 거고요. 당연히 변형률은 공칭 응력, 그러니까 단면적 변하는 거 고려하지 않고 길이 방향 변형률입니다. 길이 변형량을 측정을 해서 길이 변형률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단면적 변화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면 변화는 무시해요. 왜? 우리 공칭을 하고 있으니까. 공칭 변형률 하니까. 이렇게 따져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리프 시험 장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험 장치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시험 장치에서 일정 온도랑 일정 하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반드시 설치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야 시계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니까요. 자, 크리프 속도 또는 크리프율이라는 것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크리프 속도는 왜 그래프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Y축이 입실론, X축이 타임, T.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dt분의 d 입실론이 나오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형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크리프 레이트라고 합니다.
크리프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재료가 기계 부품으로 가공 조립되어 실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최대 온도에서 실험을 해야 돼요. 왜? 최대 온도에서 크리프가 더 커지니까, 즉 온도가 증가하면은 크리프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크리프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따진다면은 최대 온도에서 당연히 실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하중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변형량하고 시간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을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고온에서 재료의 변형을 해석하는 변형 기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변형 모드 혹은 변형되는 방향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구, 뭐 머신 뭐 이런 기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고온에서 재료의 변형 기구, 변형 메커니즘을 해석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고, 크리프 곡선하고요. 나중에 이제 크리프 강도, 한도, 크리프 한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주로 나오는 건 이제 크리프 커브, 즉 크리프 곡선이라는 거는 위에서 나오는 스트레인, 그 다음에 타임 커브,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요, 요 놈이요. 자, 그 다음에 변형 크리프 강도를 도출합니다. 규격은요, KSB 0814에 있는데요, 크리프라고 이표준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크리프라고 쳐보시면은 상당히 많아요. 다양한 재료의 크리프 시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크리프 중요하죠. 특히 뭐 동선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리 전선 같은 경우에 크리프 현상 그런 것들 꽤 중요합니다. 물론 전선이 그렇게 하중을 많이 받진 않지만 무거운 전선, 자중에 의해서도 크리프 발생하는 거 많거든요. 자, 보시는 장치가 크리프 시험 장치의 기본적인 셋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 뭐 만능 시험기처럼 그렇게 요즘에는 하중도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가고 막 그러한 좋은 시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좀 구식인 이러한 형태의 실험 장치를 하나를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시편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요게 시편이에요. 이게 무슨 재질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C편이고요. 스페시먼이라고 하면 이제 C편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C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피봇이죠. 그러니까 회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게추가 있죠. 웨이트가 있죠. 웨이트가 이렇게 가해집니다. 그러면 웨이트가 가해지면은 여기서는 위로 당기게 되겠죠. 뭐 당연히 거리에 따라서 비율로 A, B 하면 비율로 따져주면 될 거고요. 당기는 힘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W 다시 더 크겠죠. 당연히 W보다 지렛대에 올립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놈 있네요. 요 놈 뭐겠어요? 당연히 다이얼 게이지죠. 이게 스트레인 값을, 스트레인은 아니죠. 변형이죠. 디포메이션이죠. 변형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뭘 한 거야? 변형률이 나오겠죠. 스트레인 값이 도출이 된 걸 거고요. 자, 보시면요, 여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아까 크리프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일정해야 돼. 하중하고 플러스 온도가 일정을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뭘 측정하는 거야? 변형량하고 디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타임을 측정을 하는 거죠. 예. 두 가지를 측정을 해야 돼. 자, 얘는 뭘 가지고 측정을 하면 돼? 다이얼 게이지, 닭에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타임이야 뭐 여긴 안 나왔지만 시계 가지고 측정을 하겠죠. 요즘에는 얘네들 다큐보드라 해서 어쨌든 간에 전자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도 리니어 다이얼 게이지 그냥 설치를 해서요. 전자적으로 그냥 디지털 다이얼 게이지 설치를 해서 다큐보드에다 다 연결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형률이 얼마인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전자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측정을 합니다. 하중이야 웨이트 달았으니까 되죠. 온도 어떻게 하지? 온도 어떻게 일정하지? 자, 보시면은 좀 가림막을 해놨죠. 요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요. 예, 여기다가 히터를 집어넣을 거예요.
뭐 그런 그 손난로 같은 거, 예, 이따 영상 보시면 손난로 같은 걸 집어넣어서 측정을 할 겁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 방금 보셨던 실험 장치랑 거의 유사하죠. 예, 방금 보셨던 그러한 시험 장치고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뭐 러버 재질인 것 같아요. 웨이트 올려놓고 있죠. 왼쪽에 펄원에 있죠. 왼쪽에 저 펄원에가 온도를 일정하게 가하기 위한 그러한 히터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조금 구식이죠. 사실 저거 정확하게 제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다이얼 게이지의 변형량하고 타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DAQ 보드에다가 다스네요. 다스 보드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서요. 컴퓨터랑 연결을 해주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측정 결과, 변형량 측정 결과가 입력이 될 거고요. C편은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 끝에다가 줄을 달고요. 오른쪽에 아크릴로 막은 데 있죠. 저기에다가 C편을 달겠죠. 뭐 우레탄 재질인 것 같은데 우레탄 재질 C편 먼저 다네요. 자, 장시간 동안 인장을 시키는 애예요. 장시간 동안 인장을 시키는 애다 보니까 C편은 미끄러짐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핀 같은 거, 그래서 C편 할 때는 미끄러짐 발생하면 안 돼서요. 핀으로 구멍을 뚫어서 핀으로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나사로 조여주거나, 원형 C편 같은 경우는 나사로 조여주거나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일정하게 외부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크릴로 덮어주게 되고요. 온도 측정하기 위해서 열전대라고 부르죠. 저거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내부 온도가 몇 도인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웨이트를 가해야 되니까 들어서 이제 웨이트 가해줬고요. 웨이트 2개 달아줬네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실험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 스트레인 값이 얼마 나왔었죠? 마이너스 0.85, 그러니까 0.85mm 압축이 됐네요. 잠깐만. 압축이 됐네요. 안 한 거 하나 있죠? 현재 여기서 안 한 거 하나 있죠. 아크릴 안에다가 뭐 집어넣어줘야 돼요?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혹은 낮춰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안 했다기보다는 얘는 그러면 상온에서 크리프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외부 공기의 영향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크릴로 덮고 온도계만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온도계는 왼쪽 위에 보이면 쇠막대 같은 거 꽂혀져 있잖아요. 저게 열전대라고 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더 좋은 장치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실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요. 지능력 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는 무식하게 거기에다가 아크릴로 덮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챔버를 만들어서요. 이 챔버 내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뭐 챔버 안에는 냉각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열도 시킬 수 있고 그러한 장치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시험기들도 있습니다. 좀 신식 크리프 시험기 한번 볼까요? 뭐 이거는 이제 회사 광고다 보니까 회사 광고 내용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자, 이러한 시험 장치들이 있습니다. 크리프 시험 장치에서는요. 100번 시험기라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크리프 시험을 하는 장치예요. C편을 저 안에다 집어넣을 건데 이제 나오겠네요. 저 부분을 열고 저기 챔버입니다. 온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챔버고요. 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열 혹은 냉각시킬 수 있는 장치. 근데 크리프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냉각에서는 하지 않죠. 당연히 가공 경화되니까. 크리프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건 고온일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열 장치가 주로 들어가 있고요. 길이 변화량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신율계 익스텐서미터를 연결을 합니다. 얘는 길이 변화 측정하기 위한 익스텐서미터예요.
그 다음에 챔버를 닫아주고요. 챔버 안에 스티로폼 같은 거 있는 거 보이시죠? 단열하기 위한 장치겠죠, 당연히. 그리고 밀폐시킨 후에 웨이트를 가합니다. 자, 웨이트 가하는 거는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일정하게 가해주게 되고요.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험 그래프가 나오시게 될 거예요. 뭐 이건 실험 세팅할 거고요. 로드가 150N 정도 가하네요. 15kg 플러스 정도 가하는 것 같아요. 15kg 플러스면 웬만한 재질이라고 하면은 다 탄성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웨이트를 제가 잘못 봤나요? 500N 정도네요. 50kg 플러스 정도 되네요. 이 정도여도 웬만하면 다 탄성 영역 안에 들어가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트레인 값하고 변형량 값을 측정하는 거고, 이건 뭐 다른 종류의 장치예요. 아닌가? 실험 결과 보여주는 건가? 실험 결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을 가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빨갛게 돼 있네요. 마찬가지 결과고요. 뭐 다른 다른 장치에 대해서 뭐 액세서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실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 한번 시청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제목은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레인 타임 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크리프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스트레인 타임 거꾸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스트레인 타임 커브가 나오게 되고요. 대부분의 재질은 이러한 형태의 커브를 갖게 돼요. 이 커브 해석하신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커브고요. 자, 커브는 3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크리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길이가 늘어나니까 네킹 파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파괴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네킹 파괴예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얇아져서 단면적의 감소에 따른 파단을 네킹 파괴라고 부릅니다. 그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장시험도 마찬가지죠. 인장시험하고 동일한 거고요. 자, 1단계를 천이 크리프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단계라고, 2단계를 스테디 스테이트죠. 정상 크리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크리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가속 크리프라고 하고요. 그래서 크리프 단계를 천이, 정상, 가속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크리프가 시작을 하면요. 처음에 훅 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죠. 변형량이 확 하고 증가해요. 이거는 탄성하고 소성 변형이 하중을 가하면은 바로 탄성하고 혹은 소성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변형이 바로 처음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중에 따른 정당한 변형이에요. 하중에 따른 정당한 변형이고요. 이때 변형량은 그 인장 시험할 때 하중하고 변형하고 변형이죠. 이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인장시험 결과하고는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인장시험에서는 하중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인장시험을 했더니 하중하고 변형량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내가 이게 크리프 시험할 때의 하중이야. 이게 하중이에요. 그러면 그때 변형량이 있겠죠. 이게 탄성 영역에 있든 소성 영역에 있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변형량이에요. 그만큼은 여기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크리프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이제 크리프 현상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변형이 많이 생기다가 점점점 변형이 감소해요. 그래서 변형이 감소합니다. 변형률이죠. 변형률이 감소하다가 변형률
변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변형이 아니라 변형 속도죠. 죄송합니다. 변형 속도예요. 감소하다가 변형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그러한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정상 크리프입니다. 자, 탄성 변형 천이 크리프 단계에서는 탄성 변형하고 소성 변형이 합의되는 거고요. 변형량이 점점점 감소합니다. 가공 경화에 의해서. 그러다가 정상 크리프 단계를 가게 되면은 가공 경화하고요. 연화는 약해지는 거지 경화는 딱딱해지는 거고 얘네가 균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은 딱딱해짐과 약해짐이 균형을 이루니까 변형 속도가 일정하게 되죠. 이 구간의 크리프 속도가 최소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크리프 속도는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크리프 레이트는 미니멈이고요. 최소입니다. 그거는 델타 T분의 델타 입실론 또는 DT분의 D 입실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다시 표현하면 입실론 닷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최소예요. 정상 크리프 단계에서 최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중에 의해서 빠르게 시편이 연신이 됩니다. 연신은 인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레인이 빠르게 훅 하고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네킹 파괴가 발생하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대부분 다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재질은 다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요. 크리프 시험은요. 취성재료는 하지 않습니다. 예, 취성재료는 크리프 시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만 연성재료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재질은 또 온도가 올라가면 연성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구강 같은 경우도 온도가 올라가면 연성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는 한데 크리프 시험은 연성 재질만 합니다. 취성 재질은 크리프 시험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연성 재질만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프 시험에서 연성이니 취성이니 이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요 정상 크리프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게 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상 크리프 단계에서의 크리프 속도는 최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정상 크리프 단계에서의 정상 크리프율, 스테디 스테이트 크리프 레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정상 상태에서 정상 크리프 단계에서의 크리프 속도죠. 말씀드린 대로 크리프 속도를 입실론 닷 혹은 dt분의 d 입실론 혹은 델타 t분의 델타 입실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지금 여태까지 안 나온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 크리프 시험을 하면서 측정을 하는 게 변형량을 측정을 한다 했잖아요. 일정 하중하에서 변형량을 측정을 해서 변형률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말이 앞에 했던 모든 시험들은 다 요 놈이 있었어요. 응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응력이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건데요. 자, 정상 크리프율하고 응력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직선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크리프율이죠. 크리프 속도죠. 입실론 다시라고 했으니까 정상 크리프율 다시 말해서 크리프 속도 얘하고 응력 사이에서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n은 한 3에서 7 정도의 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프율에 따라서 응력이 거의 선형적 관계를 갖게 되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응력하고 크리프율 관계 크리프율입니다. 속도죠. 스트레인 다시예요. 스트레인이 아니라 크리프율 사이의 관계, 크리프 속도 사이의 관계 찾아보시면은 몇 가지 재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실 완전 선형적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랬을 때요. 옆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해하실 수 있고요. 조금 하나씩 빼먹었네. 다시 지워진 건가? 자, 어쨌든 그 신장률하고 그러니까 입실론 값하고 스트레인하고
그다음에 타임 사이에 그래프를 찾으면 뭐 아까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죠. 거기서 정상 단계 2단계만 표현을 하면은 크리프율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 시그마 3하고 누가 더 강한 재질일까요? 예,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재질일까요? 이거 나중에 주요 개념에서 물어볼 겁니다. 예, 그거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시고 옆에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랬을 때 크리프 한도라는 게 정의가 내려져요. 이 크리프 한도라는 거, 크리프 리미트, 이거는 응력입니다. 그래서 크리프 리미트는 크리프 한도 또는 크리프 제한 응력 혹은 크리프 강도 이렇게 불러요. 강도 스트렝스를 스트레스하고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프 스트렝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크리프 리미트 혹은 크리프 스트렝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크리프 강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시험에는 왜 시험에 이렇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는 크리프 강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나와요. 어떤 온도에서 어떤 시간 후에 크리프 속도가 0이 되는 응력이다 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저는 사실 이거 크리프 속도가 0이 되는 응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크리프 강도예요. 한도예요. 이게 크리프 한도입니다. 여기가 크리프 한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가 돼야 되니까 크리프 속도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나와요. 이 크리프 한도가 나옵니다. 크리프 속도가 0이 되는 그때의 한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크리프 속도가 0이 되는 거를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0이 잘 안 되거든요. 크리프 속도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각 국가별로 혹은 국제 표준은 없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정상 크리프 단계의 정상 크리프 속도가 어떤 규정된 값이 되는 응력, 즉 얘를 정해줘요. 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크리프 한도를 따로 찾아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리프 한도를 이렇게 찾아줘요. 왜냐하면은 크리프 유리의 크리프 속도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상태에서 크리프 속도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크리프 속도를 어느 정도 값이다라고 정해주고 그때의 응력 값을 크리프 한도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상 크리프 단계에서요. 크리프 한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냐? 이론적으로는 크리프율이 0이 될 때, 크리프 속도가 0이 될 때에 응력값을 크리프 한도 혹은 크리프 강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크리프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크리프 한도를 일반적으로 크리프 강도 혹은 크리프 한도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그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 가지가 이제 독일에서 정한 건데요. 독일에서는 부하 후 3에서 6시간 동안 평균 크리프 속도가 시간당 0.005%가 될 때 시간당 0.005%가 될 때 그랬을 때를 이제 여기서 말한 규정에서 하는 평균 크리프율이라고 하고 이때의 응력값 물론 이때의 응력은 하중에서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같겠죠. 그것을 뭐 크리프 한도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이제 만 시간인가요? 만 시간 후 혹은 10만 시간 후에 크리프율이 0.1%가 스트레인 값이 0.1%가 됐을 때의 응력 혹은 1%가 됐을 때의 응력으로 정합니다.
이런 형태로 크리프율을 정하고 그때 응력값을 크리프 한도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크리프 한도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은 이렇게 되겠지만 이론상은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리프 한도를 다르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물론 시험에서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론상의 내용이 나오시게 되겠죠. 자, 크리프 시험에 대한 규격입니다.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붙여놨고요. 크리프 시험에 대한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KS 규격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된 표가 있길래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 내용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 400도씨 이하에서는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에서 온도 변화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크리프 시험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노치가 있는, 그쵸? 노치라고 하죠. 이렇게 노치가 있는 시험편들 같은 경우에도 크리프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노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 노치 부분이 먼저 파단이 발생을 합니다. 응력 집중이 생기게 돼 있죠. 응력 집중이 생기니까 노치가 있는 부분에 파단이 생기게 되는데 노치 시편의 응력은요 최소 단면적으로 하중을 나눈 값. 당연히 노치 시편 이 부분의 응력은 이 부분의 응력은 면적으로 뭐를 하중을 나눈 것 같은데 면적은 최소 면적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동일 시간 대비 노치 크레프 파단 강도는 그거는 평활제분의 노치입니다. 뭐 이거를 강도비로 따지든 시간비로 따지든 무조건 평활제분의 노치로 따져주시면 되고요. 연성이 높은 재료는 노치 부분이 평활제보다 크리프 강도가 더 높습니다. 크리프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화치성 재료 같은 경우는 평활제 부분이 크리프 파단 강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노치의 형상이라든가 열화나 경화나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사실 뭐 경화치성 재료는 온도를 높여버리면은 뭐 다시 열화가 돼버리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간에 노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치 부분을 평활제랑 즉 평평한 부분, 여기가 평활제라고 보시면 돼요. 랑 비교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노치랑 평활제가 같이 있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노치 부분이 면적 파단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때는요 별도로 개별적으로 실험합니다. 노치가 있는 시편, 그 다음에 노치가 없는 시편, 그래서 별도로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물려놓고 같이 쭉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험을 합니다. 이거 같이 실험을 하실 수 없어요. 같이 실험은 당연히 변형량이 달라지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실험에 대한 얘기, 크리프 시험에 대한 얘기가 됐어요. 주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크리프 시험이 왜 필요한지 앞에 제가 크리프 시험에 대한 중요성, 왜 그런 것들인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동료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성이나 중요성, 그리고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인장이나 압축, 비틀림, 굽힘 시험하고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험 온도에 따라서 응력에 따라서 크리프 시험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아마도 시험 결과가요 스트레인하고 타임 그래프가 이게 기본 그래프인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나올 거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가 T1, T2, T3 중에서 누가 더 온도가 높은 애인지 누가 더 온도가 낮은 애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력도 마찬가지죠. 응력은 아까 힌트가 좀 나가긴 했고요. 크리프 리미트 설명을 할 때 힌트가 좀 나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프 시험에서 시험편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 수업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까지 크리프 시험에 대한 주요 개념이니까요. 요 네 가지를 좀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사실은 들어갔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너무 어렵다 싶어서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게 크리프 리미트예요. 예, 요거 좀 중요한 개념인데 이론적으로 너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거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크리프 리미트 설명한 영상들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제가 시험 문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말 시험 마지막 파이널 시험 보는 것에서도. 그러니까 좀 잘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번째 시험 주제 크리프 시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